이 원자재 값이 갑자기 막 폭락하고 있어요. 예,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유가도 폭등하고, 예, 철광석도 폭등하고, 구리도 폭등하고, 예, 텅스텐, 뭐, 곡물까지 폭등 안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미친 듯이. 그런데 갑자기 말입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제유가 요즘 떨어지잖아요. 그죠? 국제유가 요즘 떨어집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도 떨어지고요. 예. 두바이유도 떨어지고요. 예. 어디 그뿐입니까?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도 떨어집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적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많이 떨어져요. 예. WTI가 오늘은 올랐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108.43달러에 마감했거든요. 이게 110달러, 120달러까지도 갔었던 거잖아요. 두바이유도 107.90달러에 마감했고요. 북해산 브렌트유도 113.50달러에 마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말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구리는 일반적으로 닥터 코프라고 있잖아요. 닥터 코프. 쉽게 말하면 경기를 예측해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 경기가 침체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분석하잖아요. 물론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구리가 이게 가격이 떨어질 때는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건데 수요의 어떤 핵심이 기업들이에요. 뭐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혹은 산업용 제품을 만드는데 자동차를 만드는데 휴대폰을 만드는데 구리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심지어 건설할 때도 구리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건설할 때도. 예, 전기가 이제 전부 다 구리선을 타고 가니까 많이 들어갈 수밖에요. 그런데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 야 이거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일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말입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4월 1일 대비 7월 1일 현재 구리 가격 하락률입니다. 22.1%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아니 전체적으로는요. 아직도 높아요. 7,916달러의 톤당. 아직도 높아요. 그렇지만 지난 4월 1일에 톤당 1247달러 하던 것에 비하면 22.1%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쑥쑥 빠지고 있는 거 진짜거든요. 예. 그런데 구리만 빠지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리 외에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요.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빠진다고 해요. 지금 천연가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60%가 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60%가 넘게. 야, 뭐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진짜 충격적으로 봅니다. 이달 초에 이게 100만 BTU장이죠. 100만 BTU장. MMBTU니까. 100만 BTU당 이달 초가 5.73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쭉쭉 빠집니다.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38% 급락한 가격이 5.7 이게 9.32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9.32달러까지. 물론 겨울에 가면 천연가스는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해요. 러시아가 유럽으로 주는 천연가스를 막아버리면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재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5월에만 31% 급락했습니다. 급락이 아니라 그건 폭락이죠. 31% 폭락했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목재가. 목재가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5월만 이런 거지 연초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 거의 50% 넘게 떨어졌습니다. 60% 가까이 떨어졌어요. 연초 대비해 보면요. 어디 그뿐입니까? 면화도 마찬가지예요. 면화도 지금 지금 50% 넘게 떨어졌죠. 밀도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원유나 구리도 마찬가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경기 침체의 조짐이야.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미국 경제를 보면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치는 아니지만 2022년 2분기에 적어도 마이너스 1.5% 될 거라는 전망치 경제 성장률이 또 마이너스 2.1% 될 거라는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예상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되면 경제는 침체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 침체의 어떤 징후가 바로 원자재 가격의 하락들입니다. 원자재 가격의 하락들. 원자재 가격이 진짜 빨리 떨어지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물가 잡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경기 침체가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대부분의 어떤 그 원자재 생산 현장에서 이제는 코로나의 어떤 위기에서 좀 벗어나서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되니까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인 것은 분명하지만 물가는 좀 잡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기 침체예요. 이렇게 침체가 됐을 때 여러분 시장이 괜찮을까요? 저는 시장이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우산업지수가 여러분 조금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장 시작 때부터 시작해서 장 중반까지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129.44포인트가 빠져서 0.42% 빠졌거든요. 39,687로 82로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한껏 반영이 된 거예요. 물론 경기 침체의 어떤 회복에 대한 방향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훨씬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나스닥은 조금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떨어지다가 1.75%가 올랐어요. 그래서 194.39로 9가 올랐는데요. 11,322.24로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이니까 그죠? 기술주 중심의 어떤 상황이니까 경기 침체가 됐는데도 기술적 반등이 있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 전체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주식시장의 어떤 반등보다는 하락 쪽으로 더 빨리 진행되는 것 이것은 앞으로 필수 불가결할 것 같아요. 필수 불가결이라는 표현을까지 제가 쓸 정도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저는 좋지 않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좋지 않게 된다. 상황이 좋지 않게 된다.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지는 않겠다. 이런 전망 저는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 전체의 어떤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표를 보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표들이 실질적으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가슴이 아프다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이것은요. 물가는 좀 잡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한편 반면에 이게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다는 것. 그러면 경기 침체가 된다는 것은 결국 자산시장의 거품이 빠진다는 이야기인데 자산시장의 거품도 앞으로 더 빠질 거라는 것 이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